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18th of May 2021, Tuesday, now 5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약간은 쓸쓸하네요. 아마 비가 한 3일 동안 계속 와서 기온이 살짝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로 좀 피곤한 하루인데요. 어저께 또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널뛰기 장세를 하고 또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많다 보니까 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베스트먼트는 결국은 또 멘탈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보를 많이 모집을 하고도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또 물론 이제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생업에 바빠서 연구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거 저런 거 연구하고 여기서 저기서 들은 얘기를 해갖고 본인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항상 시차가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멘탈이 많이 무너지는데 뭐 저도 멘탈이 뭐 이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다른 일 때문에 멘탈이 굉장히 힘들어서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서 느끼는 건 항상 우리가 버티다 보면 새로운 기회들이 오고 새로운 기회들이 오다 보면 또 안 좋을 땐 정말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막 오는데 좋은 일이 올 때는 또 좋은 일이 또 여러 가지가 연달아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그랬나요? 뭐 하여튼 그러는데 하여튼 멘탈을 잘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오래된 격언이지만 항상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여유 자금으로 하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죠. 근데 요즘은 여유 자금으로 하신 분들도 너무 답답하니까 흐름이 굉장히 갑갑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뭔가 좀 마음을 리프레시를 시켜주실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을 좀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 활동이 있으면 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라고 해서 완전히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조금 털어버리고 좀 기분 전환을 했다가 다시 연구할 때는 또 무섭게 몰두하고 했다가 그러면서 뭔가 좀 멘탈을 좀 잡으면서 때로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도 뭐 카카오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물론 답답한 흐름이지만 또 카카오는 네이버보다는 좀 낫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좀 계속 좋은 현상을 보이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답답한 흐름인데 이제 물론 내년 후년에 이제 상장된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좋은 회사들이 다 상장이 되면 카카오는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그건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뭐 그 회사들이 상장이 돼서 좋은 걸 받으면 다 그 지주회사가 또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SK 이노베이션이 잘 나간다 그래서 SK 그룹한테도 좋은 거죠, 물론.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 쪽에서 또 계속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 그런 쪽에서 돈을 많이 불러들이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카카오는 아직도 확장할 사업 영역이나 나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나중에 한 10년, 15년이 지나서는 좀 뭐 정체기가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10년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는데 최근에 들어가신 분은 좀 답답한 흐름이어서 갑갑하실 텐데 만약에 비중이 아무리 좋은 주식도 너무 많은 건 문제거든요. 너무 많으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셔서 순환매 도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셔서 숨통을 좀 틔우시고요. 그렇게 뭐 카카오는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주식을 모아가도 좋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시는 분은 걱정하지 말고 계속 들어가시는 분 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이게 아무리 카카오가 좋은 주식이긴 하지만 비중을 조금 줄여서 순환매되는 걸 하다가 카카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또 그 종목들 팔고 다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그 유연한 대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에 대한 소식을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소식은 그 월요일 날은 1.38% 조금 올랐어요. 한전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협력해서 새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식도 뭐 주가에 조금이나마 플러스가 되는 소식일 테고요. 그다음에 세븐일레븐하고 카카오하고 해서 세븐일레븐 시그니처에 바로 요 카카오로 인증만 받으면 본인 인증 받으면 들어갈 수 있게끔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였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DNC 미디어하고 카카오 엔터하고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도 요즘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협업하는 게 또 주가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원래 미국 증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한국 증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입찰 제한 요청서를 그 증권사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는 손정희 회장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외국에 본격적으로 하려면 그런 이제 외국의 인프라 같은 거가 좀 더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에 565억을 투자를 했고 칼라이 그룹이 또 2,200억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 성장성은 여러 그 글로벌 회사들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의 그 우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랩이 미국에 상장해서 44조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리나라에 상장하면 7조 정도로 평가받을 것 같은데 추후에 미국에 또 상장을 하게 된다면 다시 또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지금 6월 달에 예비 심사를 통과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 10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증시한다면 한 20조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1분기에 당기 순이익이 2020년에 1분기에 185억이었는데 2021년 1분기에 467억으로 152.41% 성장했다는 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구독 서비스를 놓고 다시 그 프리미엄 컨텐츠를 갖고 전쟁을 벌인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튜브도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듯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좀 기꺼이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한 달에 5,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 내고 어떤 그 양질의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이게 또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그 뭐죠? 비즈니스도 그 잉글리시 샤우팅도 어떻게 보면 그 교육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영어 강의가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영어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 강의도 있고 다른 강의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도 만들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물론 교육은 아니고 더 다양한 콘텐츠가 있지만 저희는 교육에 특화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은 7시하고 10시에 그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7시하고 9시요. 그 다음에 저녁 10시에는 발음 클래스가 있으니까 듣다 보면 영어 실력은 아마 1년 동안 부지런히 쫓아오시다 보면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여러 클래스를 다 들으셔도 좋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가능한 시간대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베스트먼트는
그 멘탈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오프라인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제우스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언급만 드려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제가 시간 잡아서 다시 자세히 말씀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우스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최근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분할 매수로 조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덩치가 큰 건 아니니까 비중이 너무 큰 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작게 해서 조금 들어가셔서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고, 코스닥 종목들은 또 항상 세력들이 많이 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냄새 스멜 사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무향의 화합물이 함께 생활하는 다른 여성의 생리 주기가 동일해지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어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는 이성의 땀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에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고 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페로몬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다. 일부 향수 회사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페로몬을 향수에 첨가하고 있다. 이런 향수를 뿌리면 정말 이성을 유혹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대답은 부정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런 향수의 광고가 과장일 뿐이라고 말한다. 아직은 몸의 향기보다 마음의 향기가 더 잘 통하는 모양이다. 냄새를 후각기관에 어떻게 감지하든 냄새 자체는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안드로스테론을 맞게 했다. 안드로스테론은 땀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이 분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웃라이어 법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했다. 그리고 기회가 왔다. 월스트리트의 고색 창연한 로펌들은 기업 변호사에 가까웠고, 그들은 자신이 가장 크고 선도적인 기업을 대변한다는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서 대변한다는 것은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때 그것이 연방정부의 규제에 걸리지 않게 법률과 조세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법정 변론을 하지 않았다. 소수의 로펌만 소송 변호나 사건 정리 관련 분석을 거느리고 있다. 하얀 신발 로펌 중에서도 최고의 하얀 신발이었던 크라바스 스와인 앤 무어의 창립자 중 하나인 폴 크라바스는 한때 변호사는 민감한 일을 회의실에서 처리하지 법정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하얀 신발 로펌의 파트너는 그때를 회상한다. 내 하버드 동기들 사이에서 젊고 유능한 변호사는 당연히 조세나 증권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그것은 별개의 영역이었다. 소송은 저작거리에서 하는 것이지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기업들이 서로를 고소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또한 하얀 신발 로펌은 기업 간의 적대적 합병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려 들지 않았다. 기업 사냥꾼이나 사모펀드 회사가 기업을 연이어 삼킨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1970년대까지도 서로 간의 구매 협약 없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로 여겨졌다. 머지 로스나 월스트리트의 다른 전통 있는 로펌들은 그런 종류의 거래에 손대지 않았다. 기업 거래 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의 발행인인 스티븐 브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적대적 합병의 문제는 그것이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사적인 일이 아니죠.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대학 친구가 기업 X의 CEO라고 해봅시다. 그 회사의 실적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기업 순양꾼들이 나타나 이 회사는 쓰레기야 라고 한다면 당신의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내 친구가 그만둬야 한다면 나도 나가야겠군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건드리지 않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엉클 션의 여행 영어 여기서 at the restaurant에서 나옵니다. 종업원이 먼저 물어보죠. Are you ready to order? 준비됐습니까? Yes, I am. What's today's soup? 오늘의 스프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We have onion and potato soup for today. 그러니까 여기서 I would like to have the potato soup as the starter. 스타터는 potato soup라고 and T-bone steak as the main dish, please. T-bone steak 부탁합니다. How would you like cooked? 그러면 medium rare. 그럼 중간인데 약간 덜 익은 거죠, please. 저도 개인적으로는 medium rare를 좋아합니다. 다른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Can I get you anything else? I also have a glass of sparkling water. sparkling water 한 잔 부탁합니다. Alright. Your order will be served soon. 당신의 음식은 곧 서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멘탈 관리 잘하고 여러분들 전부 화이팅입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